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펴주시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그냥 부정형, 유리화하세요 등등의 기본적인 내용은 앞으로는 기본으로 깔고 갈 거고,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야기할 부분을 잘 들어주셔야 된다. 자, 분수함수의 극한과 해놓고 본질은 다항함수의 결정입니다. 결국 1단원 극한이든 2단원 미분이든 3단원 적분이든 결국은 다 다항함수를 정해서 F3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다항함수를 다루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정형들을 이제 차근차근 확장을 해나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거 쉬우니까 먼저 하는 거야. 요런 부정형을 공부했었는데 얘는 결과가 되게 쉬웠지. 분모랑 분자에 뭐만 비교하면 되고 최고차항만 비교하면 되고,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커, 엉덩이가 무거워, 그럼 이거 어디로 수렴하더라? 0으로 수렴하겠죠. 반대면 어떻게 되냐? 부호는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풀마겠지만 아무튼 뭐해? 발산을 할 거고, 정확하게 같을 때만 이쁘게 0 아닌 수로 수렴을 했었겠지.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다항함수가 과연 몇 차식인지 같은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얘는 되게 쉬운 거긴 한데 얘부터 가보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세제곱 분의 fx, 요게 0이에요.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이런 정보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이 말로부터 fx는 몇 차 이하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정확히는 모르긴 해. 3차면 되냐? 3차면 딱 맞아 떨어져서 0이 아니지 않을까? 3차 이하는 똑같은 말이잖아, 이 새끼야. 몇 차 이하? 2차 이하다 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치? 자, 반대로 초과일 때는 분모보다는 차수가 높겠다 같은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당연히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똑같을 때. 자, 얘를 제대로 파고들어 봅시다. 그래봤자 아직은 어렵지 않다.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2x의 세제곱인데 fx를 분자에 깔아줬더니 예를 들어서 8로 수렴했다고 하자. 일단 0이 아닌 입분수로 수렴했으니까 f는 몇 차긴 한데 3차긴 한데, 당연히 차수가 같으면 최고 차항의 무슨 비로 수렴하더라? 개수비로 수렴할 테니까 2분의 땡이 8이 되려면 이 새끼 몇 x 세제곱? 16x 세제곱으로 시작했었어야 되겠다. 처럼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굉장히 단순하게 제1 다항함수에 무슨 차항, 높은 차항, 낮은 차항 뭘 할 수 있어?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다 라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1번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 그래도 필요하니까 깔아둔 거고,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0분의 0꼴이에요. 자, 일단 결론부터 질러놓고 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란 반대로 0분의 0꼴이 나에게 주는 정보는요, 최저차항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똑같아. 근데 이해하기 쉬운 거를 설명한 다음에 일반화를 시켜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x가 0으로 다가갈 때 상황을 한번 볼게. 자, 예시를 들어드릴 거야. 1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승분의 fx. 아까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무한대로 가는 거랑 0으로 가는 것 구분해 주셔야 돼. 자, 요게 0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아까 우리가 테스트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일단 극한은 대입을 해볼 거고,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냐 같은 걸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기본 성질만 가지고는 봐요.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 근데 분자가 0으로 간다라는 건 F의 뭐가 뭐다라는 사실이지 당연히. F0이 0이긴 해. 근데 고1 때 배웠잖아. 인수정리. 야, F0은 0이다. 이 말만 가지고서는 fx가 x를 몇 개 가지고 있다라고 밖에 말을 못해. 몇 개만 갖고 있어도 충분해. 하나만 갖고 있어도 충분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만 뽑아내버리면 뭐야 fx가 x 하나밖에 안 갖고 있네? 라고 밖에 못 뽑아내는데 그러지 말자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자, 항상 분수에서는 뭐가 0 되는 게 당연히 무섭다고? 분모가 0 되는 게 무섭다고. 근데 지금 얘는 무서운 게 몇 마리나 있어? n개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분자 쪽에 한 몇 개는 있긴 한데 분모를 다 죽일 만큼 많지는 않으면 약분을 해도 분모의 뭐시기분에 이렇게 남을 거 아니야. 약분을 다 해도.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또 발산해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았대. 슬슬 알 것 같네. 아, 그렇다는 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분모에 5개쯤 있어. 그럼 분자에는 몇 개는 적어도 있어야 약분을 하고도 남아요. 5개 있으면 되냐? 5개 있으면 약분하면 딱 남아. 딱 떨어졌다는 건 더 이상 0 될 건덕지가 없다는 건데 0이 되면 안 되잖아. 몇 개 있어야 돼? 적어도 6개는 있어야 널널이 있어야 약분을 하고도 남아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요? 자, 여기서부터 고1 과정 들어갑니다. 방금 말로 해본 거 정리해볼게.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거. 아, fx는 인수 누구를? x를 몇 개 이상 갖는구나. n 플러스 1개 이상 갖는 거구나. 맞나요? 자, 요 말을 2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볼게요. 잠깐만. 고1이야. 자, x의 세제곱, x 플러스의 1의 제곱. 자, 요 다항식은 인수 x 몇 개 가지고 있니? 당연히 3개 가지고 있죠. x 플러스는 몇 개 가지고 있니? 당연히 2개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인수 분해된 형태면 당연히 몇 개 있냐 바로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자, 휠이나 얘는 인수 x 몇 개 가지고 있니? 오케이. 결국 얘도 최대한 묶어내면 요렇게까지밖에 못 묶어내니까. 그러니까 3개 가지고 있지. 맞냐? 둘이 똑같은 얘기야. 뭔 말이냐? x로 최대한 묶었을 때 이게 인수 몇 개냐잖아? 근데 그걸 전개하면 제일 뭐한 차수의 차항이 되는 거야? 낮은 차수의 차항이 된다. 그치? 고1 때 그거 기억나지? 그래서 요 말을 똑같이 서로 다른 2가지로 표현해 볼게. 이 말은 fx를 묶어서 인수분해한 형태로 썼다면 x를 적어도 n 플러스 1개는 가지고 있고 떨거지 qx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냐? 왜냐면 적어도 n 플러스 하나니까 뭐 n 플러스 2개인지 3개인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건 이렇게까지. 근데 이거는 전개한 형태야 묶은 형태야 인수분해한 형태야 전개한 형태야 인수분해된 형태지.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묶어서 쓰셔야 편할 때가 있고요. 이렇게 전개해서 써야 편할 때도 있으니까 전개를 해보면 위에서부터 차수가 쭉쭉쭉 내려오다가 마지막 차수가 x의 몇 승일 거다? n 플러스 1승이니까 물론 개수는 모릅니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앞으로 다항식을 쓰는 방법은 항상 2가지 중에 택일할 겁니다. 인수로 묶어서 표현할지 내림차순으로 표현할지 문제에 따라 편한 걸 선택하긴 할 건데 얘랑 얘가 똑같이 핑크색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식 써놓고 무한대로 가봅시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는 지금은 별로 생각하지 맙시다. 아무튼 발산했다는 거야. 자, 발산을 했다라는 건 분자에 x가 뭐 몇 개만 있다 쳐도 약분을 했을 때 분모를 미처 다 약분 못 해야 되지. 그래야 x분의 3, 뭐 x제곱분의 3 이렇게 남을 거니까. 즉 f가 분모보다는 많게 적게 어떻게 가져야 돼?
적게 가져야 되겠네. 그래서 얘는 즉시 f라는 친구는 인수 x를 몇 개 이하로 갖는다? n-의 1개 이하로 갖는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f라는 친구를 만약에 쭉 전개를 했다 치면 최저차항이 n-의 1차 이하겠지. 만약 얘는 이렇게 식으로는 못 쓰겠어. 왜냐면 n 빼기 1개 이하라는 게 n 빼기 2개인지 n 빼기 3개인지 그건 당연히 그때그때 다를 테니까 식으로는 못 쓰고 말로만 정리할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도요. 당연히 0으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도 중요했지만 아무래도 정보를 제일 쌈뽕하게 주는 건 딱 이쁘게 수렴할 때거든. 여기서도 딱 이쁘게 수렴할 때를 보겠습니다.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진짜로 달달 익혀주셔야 수능형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xn승분의 fx 이것이 이쁜 숫자 k라고 합시다. 물론 0은 아니라고 할 거야. 당연히. 그럼 당연히 인수가 넘쳤고 모자랐고 딱 맞겠지. 그래서 얘는 일단 1차적으로는 f라는 친구가 인수 x를 딱 몇 개 갖는다? 딱 n개 갖는다. 그럼 이 말은 묶어서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전개해서 쓸 수도 있어야 돼. 둘 중 문제 그때그때마다 네가 편한 대로 설정을 할 거야. 자, 지금은 한번 묶어서 표현해보자. f라는 친구는 x를 몇 개 가지고 n개 가지고 그 다음에 뭐 떨거지가 있겠지. 맞나요? 근데 요렇게 써놓고 추가로 뭐까지 알 수 있어야 되냐면 잘 봐봐. 실제로 f는 이 새끼를 요따 넣어봐. xn승 지워지지. 누구만 남아? 떨거지 쪽만 남지. 그럼 거기다가 0을 보내. 근데 보내는봤자 어차피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즉 뭐가 k라는 추가 정보까지 여기에 나타낼 수 있어야 돼? q0은 k다 라는 것까지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지. 아니면 이번에는 내림차 순으로 전개를 해보자. 그럼 위에서부터 쭉쭉쭉 뭐 n 플러스 몇 차 몇 차 몇 차 이렇게 있을 거야. 차수가 높은 새끼들은 얘랑 약분되면서 x가 뭐 2개든 3개든 1개든 남아있을 테니까 x0으로 보내면 사라질 거니까 결국 이 식근은 맨 마지막에 호짜라짜짜짜 x의 n승으로 끝날 건데 얘가 여기 대입되고 약분 호로록 하면 결국 얘만 남는 거 보이지? 그게 얼마야 된다는 거야? k여야 된다는 거겠지. 요렇게 묶어서 표현하든 전개해서 표현하든 문제에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둘이 같은 얘기를 알아야 돼. 야, Q제로는 Q라는 당식의 세 글자 무슨 항이야? 샥샥 히읗. 상수항이지 Q제로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야. 생각해봐. Q제로가 K라는 건 Q를 블라블라블라 했을 때 플러스 K래. 전개해. 이렇게 당연히 나오겠지. 오케이? 둘이 똑같은 말임은 인지하되 쓸모있게 그때그때 활용을 해주시면 된다. 오케이? 2번에서. 보여드릴게. 이 말은 이렇게 반박이 될 거예요. x 세제곱이잖아. 이렇게 아무리 있어 봐봐. 근데 요거 하나만 있는 순간 분모 분자 뭐로밖에 못 나눠? x. 더 이상 못 나누지. 그럼 여전히 x제곱분의 1, 3차, 4차. 여기는 이쁘게 1로 가는데 나 0으로 가니까 좆됐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최저예요. 좋은 질문 잘 이해해보세요. 괜찮니? 그러면 예를 들어 연습해보면 이런 느낌. 리밋도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세제곱분의 fx는 2다. 그 다음 리밋도 x가 0으로 갈 때 아이고 미안해요. 2x의 제곱분의 fx는 3이다. 자, 요런 멘트가 주어졌다고 치자.
그러면 일단 보면서 무한대 쪽은 최무슨 차항 정보겠구만. 최고차항 정보겠구만. 그럼 얘를 보면 f는 몇 x 세제곱으로 시작하겠구만. 2x 세제곱으로 시작하겠구만. 그 다음 x가 0으로 갈 때, 즉 0분의 0꼴이겠네. 쟤는 최무슨 차항에 대한 정보? 저차항. 그러면 이게 몇 x제곱으로 끝난다는 뜻이야. 머시기 플러스 6x제곱으로 끝난다는 뜻이야. 근데 지금 예시에서는 3차로 시작하고 2차로 끝나. 그럼 fx가 구해진 셈인 거겠지. x의 2분의 5승 같은 건요. 다항함수는 이렇지 않습니다. 이런 건 다항함수를 안 부르니까. 우리 수투, 미적분열에서는 이런 정수, 자연수, 차수만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f가 요래 생겼구만요. 이런 식으로 극한식으로부터 다항함수를 추론할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된다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야. 자, 요 내용이 다 이해가 되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건데 조금 귀찮게 반복할게요. 우리가 고1 때 다항식 배울 때 주로 x에 대해서만 내림차순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낯설까봐 굳이 2번 보여드리는 건데 이젠 익숙해지자. 똑같은 상황인데요. x를 a로 보내볼게. 결과 다 똑같으니까 반복 학습한다 생각하십시오. 1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의 n승 분의 fx 이게 0이다. 아무 차이 없는 거 보이니? 저 x가 그냥 x 빼기 제로예요. 이건 그냥 x 빼기 a예요. 오케이? 근데 이건 익숙한데 이건 너네가 안 익숙해서 똑같은 논리다. 야, 분모에 x 빼기 a 무서워가 몇 개 있어? n개 있어. 근데 넘쳐야 돼? 모자라야 돼? 0 되려면 넘쳐야 돼. 똑같은 얘기겠네.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f는 인수 누구를? 인수라는 거는 꼭 식으로 불러줘야 돼요. 근이 a인 거고 인수는 x 빼기 a다. 오케이. 자, 얘를 몇 개 이상? n 플러스 1개 이상 가져야 된다는 거고 얘는 결국 x-a를 n 플러스 1개는 가질 거고 떨거지 라고 쓰거나 최저차항이 머시기 곱하기 x-a의 n 플러스의 1승 뭐 이런 형태로 써진다는 뜻이겠지. 물론 이 말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뭔 말이냐면 이 정보만 갖고는 넘쳐야 된다 라는 것까지밖에 모르지 꼭 n 플러스 1승으로 끝나야 되냐? 여기 2승으로 끝나면 안 되냐? 이러면 안 돼. 이래도 되긴 하지. 그래서 내가 여기를 n 플러스 1승이라고 쓴 건 조금 애매한 거긴 합니다. 요 표현은 조금 애매하긴 해.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긴 해요. 정확한 건 핑크색까지만. 근데 아무튼 이런 식이다라는 것만 설명하려고. 아무튼 넘친다라고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2번 리밋도 해놓고 x-a의 n승분의 fx가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발산한다고 치자. 편하게 말하면 분모, 무서워가 n개 있어. 근데 분자가 분모를 지워주기에 모자라다는 거야? 넘친다는 거야? 모자라다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f라는 친구가 인수 x-a가 모자라니까 n-의 1개 이하다 이렇게만 할게요. 근데 솔직히 넘친다라는 말이나 모자란다라는 말 갖고는 정확히 몇 개다라는 걸 줄 수가 없으니까 문제를 제공할 때, 만들 때 이렇게 정보를 잘 주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딱 떨어지는 3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이 색이 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테니까. 자, 이 녀석이 K라고 하면 반복이니까 좀 생략합시다. 자, 분모랑 분자가 딱 개수가 맞아 떨어지니까 이쁘게 수렴했다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F라는 친구는 인수 x-a가 정확하게 몇 개 있다는 거야. 정확하게 n개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내가 얘를 인수분해된 꼴로 쓰자면 x-a의 몇 승 곱하기 n승 곱하기 떨거지라는 건데 K로 수렴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하고 얘를 다시 넣어봐. 지워져. 떨거지만 남아. 떨거지에 대입한 게 K라는 걸 거 아니야.
즉 QK가 얼마다? Q 얼마가 K다? QA가 K다 라는 거겠지. 자, 그 다음 또 이번에는 전개된 식으로 쓰면 얘가 옴뇸뇸뇸뇸 하고 최저차항이 뭐 곱하기 뭐의 몇 승이다? K 곱하기 X-A의 N승의 형태로 끝날 것이다 라는 거겠지. 이해되시나? 그래서 내가 앞으로 자주 또 너네랑 같이 하고 싶은 말이 아까 Q0를 무슨 항이라고 했죠? 상수항이라고 했지. 물론 평소에는 상수항이라고 쓰긴 쓸 건데 좀 진지를 빨 때는 뭘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상수항이라고 표현할 거냐면 X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상수항 이렇게 부를 거예요. 뭔 말이냐? 예시를 먼저 들으면 X-1의 즉, 야 이거 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다 그래요? X-1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했다고 하지. 그럼 그때 O는 F의 뭐야? 1이지. 그러니 F1이라는 걸 당연히 1 대입했을 때 라고 편하게 말할 때도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인수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할 때는 요거 뭘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상수항? X-1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상수항 이렇게 부를 때도 있을 겁니다. QA가 그런 말이야. X-1로 내림차순 정리했지? 그랬을 때 마지막이 K 전개하니까 이렇게 끝난다. 이렇게 다항식적 고1 때 배웠던 걸 잘 리마인드 해주시면 된다. 자, 이제 요게 기본 내용입니다. 좋아요. 혹시 미분계수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기억하면 여기서 좀 추가로 하고 갈 얘기가 있고 기억이 안 나면 미분계수까지 갔다가 와야 돼가지고 지금 당장 미분계수 뭐 프라임 말고 기억나는 거 있어? 당장 없어? 당장 없으면 미분 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에 괄호 3번 해놓고 미분계수로의 해석이라는 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미분계수를 좀 설명하고 다시 그때 어차피 그때 또 떠들어 드릴 건데 지금 기억이 잘 나면 지금 미리 떠들라 했는데 기억이 안 나면 뭐 연속하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 할 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도 또 오늘 했던 이야기 계속 또 할 거야. 건너뛰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1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의 1의 제곱 분의 fx는 2로 간다. 그랬을 때 fx의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봐봐레. 먼저 얘부터 관찰해보자. 항상 극한이니까 분모 0으로 가니까 이런 것부터 관찰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분모가 0으로 가잖아. 분자도 어디로 가? 0으로 갈 거야. 그 말은 F0이 얼마다? F0이 0이다. 그치? 자, 근데 F0이 0이다 라는 단서만 가지고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X라는 인수를 몇 개 가지고 있을 거다? 한 개는 가지고 있을 거다. 또는 1로 끝난대. 그 말은 fx란 친구는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면 몇 x로 끝난다는 거야? 플러스 1x로 끝난다는 거겠지. 이해되냐? 자, 근데 요거에 대해서 봐봐요. 내가 아까 무슨 얘기냐면 또 반복해드리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라는 사실만 쓸 줄 알면 여기서 분모 당연히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 0으로 간다 라는 것만 알고 오케이 f의 1은 0이네 라고만 알아내면 자, 요 팩트만 가지고는 fx는 x-1을 몇 개 가지고 있다라고 까지밖에 말 못해. 요거만 갖고는
하나만 갖고 있어도 이 식은 충분하니까 하나밖에 안 갖고 있다라고 곡해해버리기 쉽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 분모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간다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우리는 분모에 무서운 게 몇 개 있네? 2개 있네. 그렇다는 건 fx도 무서운 거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되고 2개 가지고 있어야 되고 2로 수렴한다는 건 뭘로 끝난다는 뜻이네. 2로 끝난다는 뜻이네. 그래서 fx란 친구가 뭐 옴뇸뇸뇸 하고 내려오면 2 괄호 x-1의 제곱으로 끝난다는 얘기네. 맞나? 자, 일단 fx는 4차함수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 너네가 아직 미분을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F'을 안 쓰면 이 문제를 못 풀어주는데. 이 문제를 제일 스마트하게 풀려면 미분계수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뽑아내는 것까지만 하고요. 답 구하는 거는 안 하겠습니다. 미분계수를 최대한 빨리 다음 시간에 해석을 공부를 해봅시다. 자, 중요한 얘기. 요거는 뭐 예시니까 좀 이따 다른 문제도 보고요. 자, 심화 얘기 들어갑니다. 방금까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내용일 것 같은데 요 부분 잘 들어주셔야 돼. 이게 킬러의 소재가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야기예요. 0분의 0꼴 심합니다. 절대값이 붙은 경우. 자, 지금부터 집중 빡 하고요. 들었을 때 이해 안 될 가능성이 80%입니다. 그러니 집에 가서 책에 잘 적어둔 부분을 천천히 정독 한번 해보시고요. 사실 이 내용은 고3 애들 정도 돼야, 즉 1년 정도는 머릿속에 숙성이 돼야 아, 오케이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라고 바로바로 알아낼 수가 있으니 처음엔 못 알아들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내신 때 또는 고3 때 이해가 될 거예요. 뭐 그렇다고 겁주는 만큼 진짜 어렵는 한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자, 해볼게. 분자에 절대값이 있을 때를 한번 볼게. 뭐 어떤 걸 살펴볼 거냐면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모에 x-a의 n승이 있고 분자에 fx의 절대값 이런 식의 극한을 한번 보자 이거야. 오케이. 자, 얘가 첫 번째 0일 때를 생각을 해볼게. 야, 근데 생각해봐. 0일 때라는 건 뭐 절대값을 붙이든 말든 아무튼 분모랑 분자 중에 어느 쪽에 개수가 많다는 거야. 분자 쪽에 널널하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뭐야 전혀 어렵지 않은데 f가 인수 x-a를 몇 개 이상 가지면 돼? n 플러스 1개 이상 가지면 될 거예요. 오케이, 뭐 이건 당연해. 자, 그렇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n승분의 fx 절대값 붙었습니다. 가 이번에는 k 0이 아닌 숫자로 수렴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될지를 볼 텐데, 야, 일단 아까랑 비슷한 뭐 절대값이 있긴 한데 아무튼 0이 아닌 수로 이쁘게 수렴했다는 건 분자에 넘치게 많거나 모자라게 있으면 돼, 안 돼? 일단 안 되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일단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fx가 인수 x-a를 뭐 정확하게 몇 개 갖고 있겠구만. n개 갖고 있겠구만. 은 알 수가 있겠지. 근데 그 다음에 추가로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 아니면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까를 여기로 땡겨와서 한번 설명 내지는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 빼기 a를 n개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f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니? x-a 몇 개 가지고 있고 n개 가지고 있고 뭔가 떨거지 쉑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었던 극한은 결국 리미트도 x가 a로 갈 때 분모 x-a의 n승 분자라 짜짜짜짜짜는 여기다가 절대값 붙인 거지. 근데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여기도 절대값 따로 qx 쪽에도 절대값 따로 이렇게 취해도 괜찮지. 뭐 이게 이쁜 숫자 k로 수렴을 했다네. 맞나?
자, 근데 극한은 언제나 뭐와 뭐가 같은지 신경 써야 되는데 좌우극한이 같은지 신경 써야 되는데 아까처럼 뭐 절대가 없으면 뭐 우극한이나 좌극한이 똑같을 걸로 예상되니까 대충 뭉개고 넘어갔다면 절대값이 있을 때 조금 신경 써보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한번 신경을 써볼게. x가 a보다 클 때 작을 때를 한번 볼게요. 근데 생각해보자. x가 a보다 클 때 그럼 x 빼기 a는 살짝이라도 무슨 수? 양수. 뭐 양수를 n은 뭐 자연수니까 뭐 2승이든 3승이든 하면 아무튼 양수 거듭제곱 해봤자 뭐야? 양수네. 그럼 이거랑 이건 똑같은 건가요? 그럼 여기만 남겠네. 그렇다는 건 절대값의 q의 a가 되겠지. 물론 a의 우극한이지만 요거 다항식이니까 다항식이라는 건 1의 우극한이야 1이나 같을 거 아니야. 연속 정도는 기억이 날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 x가 a의 좌극한일 때를 볼 텐데 비상! x가 a의 좌극한이면 요 x 빼기 a가 살짝이나마 무슨 수입니까? 음수. 그럼 n승을 한 건 무슨 수예요? n은 자연수야.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야. 모르지. 짝인 홀인 다른 것 같아. 자,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볼게. 만약에 n이 홀수라고 치자. 그러면 음수의 홀수 승인이가 무슨 수니? 음수.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뭘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남고 절대값 부분이 남지. 맞나요? 그러면 만약에 n이 짝수였으면 음수지만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면 똑같네. 지워. 이것만 남네. 절대값의 q의 a다. 가 되겠지. 자,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뭐 해야만 된다고? 같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k는 0이 아닌 이쁜 숫자입니다. 생각해봐. qa는 0일 리가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인수를 최대한 묶어내게 n이라는 건 더 이상은 q의 x 빼기 a가 없다는 뜻이니까. 떨거지야 말 그대로. 이거 0 아니야. 그럼 이거랑 이거는 같을 리가 있어 없어? 없지. 이쪽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얘는 어때? 같겠네. 맞나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결론인 거냐면 자, 여기서 약간 논리야. 잘 헷갈리지 않게 잘 들어봐. 요게 성립을 하려면 n은 무슨 수여야 돼요? 짝수여야 되지. 왜? 홀수면 같지가 않으니까 이럴 리가 없다며. 오케이? 천천히 정리해볼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의 n승분의 절대값 fx가 0이 아닌 이쁜 수를 수렴했다면 n은 무슨 수였을 거다? n은 짝수였을 거다. 이 명제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야? 휘린이 왜? 뭐가? 이거랑 이건 같잖아.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같냐? 인데 절대값이랑 마이너스 절대값 같지가 않잖아. 즉 수렴할 수가 없으니까 이럴 리가 없다는 거야. 즉 홀수면 이럴 수가 없다고. 즉 근데 짝수면 같잖아. 된다고. 오케이? 자, 물론 이 명제도 참인 명제긴 한데요. 참인 명제긴 한데 실제로 문제에 더 잘 활용되는 표현은 뭐냐면 야,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무슨 명제도 참이더라? 대우 명제도 참이지. 그러면 잘 봐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의 n승분의
절대값 fx란 친구가 뭔지 모를 실수 p야. 지금 0인지 아닌지 언급 안 했어. 근데 n이 홀수라면 얘가 홀수인데 0이 아닌 숫자가 될 수가 있다고? 없었잖아. 0이 아닌 숫자가 되려면 짝수해야 된다며. 그럼 홀수인데 가능한 건 유일하게 뭐밖에 없었어? 0인 경우밖에 없단 말이야. 0은 사실 홀이든 짝이든 다 되니까. 근데 n이 홀수래. 그럼 p가 뭐일 수밖에 없어? 0여야 하지. 이해되냐? 근데 또 한 단계.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0이라는 건 분모랑 분자 중에 어디에 분부했다는 거야? 분자에 넘쳐났다는 거지. 즉 p가 0이기 때문에 따라서 fx라는 친구는 x-a를 적어도 n 플러스 1개 이상 갖는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지. 자, 이 부분이 너네가 문제를 고난도 문제를 풀 때 가끔 잘 등장을 하는, 아이고 왜 이렇게 박스가 안 이쁘니, 잘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만 보면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의 세제곱 분의 절대값 fx가 f의 3 플러스의 2다. 요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져요. 그럼 이게 어떤 꼴이냐면 딱 요 꼴인데 n이 딱 3인 겁니다. 그리고 뭔가로 수렴을 했다는데 뭐 잠깐 이렇게 숨겨둔 거예요. 오케이? 고수가 되면 이걸 보고 홀수 차네. 절대값 있네. 그러면 이 수렴값이 뭐일 수밖에 없네. 0일 수밖에 없네. 그리고 fx라는 건 아무튼 그럼 0이라는 걸로 수렴했다는 건 넉넉했다는 거 아니야? x-1이 몇 개는 있어야 되겠네. 4개는 있어야 되겠네. 와 같은 정보를 빠르게 끄집어낼 수가 있다. 즉 지금 물론 이 문제를 처음 봐도 똑똑이들은 절대값이니까 우극한 좌극한 나눠서 생각해봐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 어렵잖아. 그런 고민을 미리 지금 수업 시간에 해놓고 지금 당장 칠판만 봐도 이해 안 될 거예요. 근데 천천히 읽어보고 한번 깜지 써보기도 하면서 익히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고민할 시간 줄일 수 있잖아. 솔직히 스킬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냐? 배울 때 고민해놓고 시험장에선 몰라 그랬던 것 같아 하고 빨리빨리 가자는 게 스킬이니까 지금 수업 시간에 고민 잘 해놓으시고 집에서 잘 읽어보시고 몸에 익으시면 이렇게 가끔 문제에 써먹으시면 된다. 물론 시험에 안 나오면 할 말 없어요. 쓸모없는 스킬이었던 거지. 근데 종종 나오는 스킬이라서 알아두시면 좋다. 오케이? 물론 지금 당장 못 외워도 이런 극한의 논리, 홀짝이니까 어때야 되고 뿔만이니까 어때야 되고 0이니까 몇 개, 이런 과정 자체도 중요하니까 따라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지금이 분자의 절대값이 있었던 케이스. 요게 지금 책에는 19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분모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보자. 분모의 절대값을 한번 박아볼게. 어떤 느낌이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절대값 x-a의 n승 분의 fx 뭐 이런 상태입니다. 얘가 0으로 간다 일 때부터 한번 보자. 뭐 아까랑 똑같아. 분자의 절대값이든 분모의 절대값이든 아무튼 분모에는 지금 대충 뭐 뿔만지 모르겠지만 무서운 게 몇 개 있어. n개 있어. 근데 0이 되려면 넘쳐야 돼 모자라야 돼? 넘쳐야 돼. 근데 넘친 순간 이 새끼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고민할 게 있어 없어? 없어.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분의 0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결론이 f라는 친구는 넘치면 돼요. x-a가 n 플러스 1개 이상. 뭐 이건 당연해. 근데 이게 떡밥으로 작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분모 x-a의 n승의 절대값 붙은 게 0이 아닌 숫자에 수렴을 했다고 치자.
그럼 일단 딴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개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으니까 이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적어도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 거냐면 일단 아직 잘 모르지만 일단 x-의 a의 n승을 딱 가지고 있을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자세하게 파고 들어보자. 그거 말고 더 뭐 할 수 있는 거 없나? 자, fx라는 걸 일단 x-a의 n승에다가 qx라고 해놓고 뭐 실제로 쓰겠습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리밋도 x가 a로 갈 때 분모 절대값 a의 x 빼기 a의 n승, 분자는 절대값이 없음. 요게 실제로 0이 아닌 숫자 k 같은 걸로 수렴을 해야 된대요. 아직은 몰라. 해보자. 자, 우극한 좌극한 나눠야 되겠지. 그 순간 아까 분자에서 했던 고민이랑 비슷해. 우극한이면 x 빼기 a가 살짝 무슨 수? 양수. 그럼 뭐 1승, 2승, 3승 뭐 해도 양수. 그대로 나옴, 지워짐. 그러면 결국 q에 무엇만 남아? a가 되겠네. 그럼 이번에는 좌극한을 해봐야 되겠다. x가 a보다 살짝 작습니다. x 빼기 a가 무슨 수? 음수. n승하면 얼마임? 모름. 케이스를 나눠보자. n이요. 만약에 홀수라고 치자. 마이너스의 홀수승은 무슨 수? 마이너스. 즉 절대값 풀 때 뭐 달고 나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달고 흐이 지우고 이 새끼 남았어. 뭘로 수렴하겠구만. 마이너스의 QA. 자, n이 짝수라고 치자. 그냥 QA 이 정도 괜찮겠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F는 x 빼기 a가 딱 n개만 있어야지 더 이상 q 쪽엔 없어야 되니까 QA는 절대로 0이 아니야. 그럼 0이 아닌 숫자끼리 그냥이랑 마이너스 붙은 게 같을 리가 있냐? 같을 리가 없지. 여기는 당연히 같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결론은 뭐냐? 이 식이 어디 갔냐? 요 식이 이거분의 fx가 0이 아닌 숫자 k이려면 n이 무슨 수면 안 돼? 홀수면 안 되지. n이 짝수여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이 말보다 더 잘 나오는 게 있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입니다. 즉 리미트. 내가 왜 별로 안 지운지 슬슬 느껴지나요? 자, x-a의 n승의 분모 쪽에 절대값이 붙었다. 요 분의 fx가 아무튼 수렴은 했대. 근데 n이 홀수면 요런 케이스, 즉 0이 아닌 케이스에서 수렴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수렴을 했다는데? 근데 n이 홀수면 요 케이스는 괜찮네? 결론은 똑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어려운 주제, 좀 낯선 주제니까 2번 반복해서 보여드리려고 일단 일부러 분모의 절대값이 붙은 거, 분자의 절대값이 붙은 거 이렇게 구분하면서 2번 설명드린 거지 본질적으로는 똑같아. 어느 쪽, 분모, 분자 어느 쪽인가의 절대값이 붙었는데 분모가 홀수야. 근데 그게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자에 넘쳐나서 뭘로 수렴하는 것밖에 없다? 0으로 수렴하는 것밖에 없다예요. 얘도 이런 형태로 문제 조건으로 주어진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종종 잘 주어지는 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보자마자 뭘 알아채야 되냐? 물론 얘는 꽤나 간단하다. 봐봐. 이런 배경 지식 없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자, 이거 보자마자 일단 이거는 무슨 극한 무슨 거 나눠 생각해야겠구만. 절대값 때문에. 그럼 생각해보자. x가 1의 우극한이면 이렇게 풀리겠지. x가 1의 좌극한이면 마이너스 밖으로 빼놓고 이렇게 풀리겠지. 그럼 얘랑 얘가 같아야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뭐로 같아야 돼? 뭔가랑 마이너스 뭔가인데 같으려면 뭐 해야 돼? 0이어야 되겠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이게 F2 플러스의 4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면 아, F2 플러스하고 얼마야 되겠구나 당연히 0이어야 되겠구나. 근데 0이 됐다는 뜻은 분모 분자 중에 어느 쪽에 넘쳐났다? 분자 쪽에 넘쳐났구나 라고 그때그때 해도 할 수 있는 형태긴 해. 그치? 근데 그 시간마저 지금 칠판에서 고민해놓고 시험 때는 써먹자고. 이렇게 분자 분모 어느 쪽이든 절대값이 붙었고 홀수 차수야. 그게 수렴할 건덕지는 0일 수밖에 없고 0으로 수렴했다는 건 자연스럽게 분자에 넘쳐났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요 내용을 마스터해두면 극한에서 다항함수 추론을 좀 더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조금 천천히 곱씹으면서 적용해보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서 다항함수를 실제로 결정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수업한 극한 문제들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실제 모의고사, 내신 등에서 고난도로 출제가 되는 중요한 소재가 여기서부터라서 여기를 수업하고 싶었는데 지난 시간에 왜 이렇게 진도를 못 나갔지? 너네가 어느 정도 잘하는지 몰라가지고 속도를 못 냈던 것 같아.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돼. 항상 극한 누가 어디로 가는지 봐야 돼요. 무한대로 가네. 무한대로 간다는 건 차수가 최 무슨 창에 대한 이야기? 최고차항에 대한 이야기. 그렇다면 가조건부터 보면 분모가 2차식인데 0으로 갔다는 건 분자가 몇 차 이하야? 아니지. 분모가 더 커야 돼. 엉덩이가 커야 돼. 분자가라고 물어봤어요. fx가가 아니라. 분자가 몇 차 이하? 1차 이하. 근데 x세제곱이 있는데 어떻게 1차 이하야? 걔를 지워줄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fx는 일단 뭐는 갖고 있고 x의 세제곱을 갖고 있고 1차 이하니까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돼. 당연히 이 창은 없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조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조건은 잘 봐봐. 아직 미분계수 모르니까 미분계수 설명은 최대한 아예 배제하고 갈게요. 얘는 나중에 다른 미분계수 쪽 풀이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배제하고 가볼게. 자, 봐봐. 예로부터 두 가지 풀이를 한번 해볼게. 촌스러운 풀이랑 안 촌스러운 풀이를 해볼게요. 첫 번째, 모든 해설지 같은 데서 하는 촌스러운 풀이 해볼게요. 거제풀이라고 써야겠다. 자, 볼게. 분모가 0하니까 분자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F1이 빵이야. F1이 빵이라는 건 여기다가 대입하면 뭐가 나와? 0이 나와. 그래서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얼마다? 0. 그 말은 B는 마A 빼기. 일단 촌스러운 풀이도 듣긴 해봐. 그죠? 그렇다는 건 fx라는 친구를 다시 한번 써보면 x세제곱 플러스 ax 빼기의 a-의 1 이렇게 될 거다. 얘는 분명 인수분해를 하면 인수 누구를 갖고 있을 거야? x-1. 당연히 f는 0이어야 되니까. 근데 3차식이니까 안소립제법 같은 걸 하자. 1, 1, 1, 1, 1, f1 당연히 f1 되겠죠. 빵. 이 되겠네. 그렇다는 건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암산합시다. fx가 요거 곱하기 요거로 인수분해 될 건데 이거랑 지워진다는 뜻이겠지? 그럼 여기만 남겠지?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 플러스의 1에다가 이런 표현 앞으로 쓸게요. 빠 긋고 이렇게 하면 대입하겠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3 플러스의 a. 근데 그게 얼마다? 5다. 그래서 a는 2고요. b가 얼마? 마이너스의 3. f의 2를 구해라. 좀 이따 구합시다. 라고 푸는 게 이제 해설지에서 푸는 풀이인 것 같고. 그치? 또 다른 풀이로 가능한 것이 뭐가 있을까? 이게 조금 더 인수를 잘 다루는 풀이인 것 같아.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저 식으로부터 내가 뭘 알아낼 거냐면 나조건으로부터 fx가
인수 x-1을 몇 개 가지고 있다?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봐봐. 여기서도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스마트해 보일지 너한테 물어볼게. 첫 번째 사람. x-1 일단 하나는 있어야 되겠구만. 그럼 x-1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떨거지 쉑 이렇게 있겠네. 그치? 근데 자 아까 이렇게만 쓴 상태에서 질문할게. 앞으로 미적 1, 미적 2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제 속에 주어진 단서를 뭔가 가공해서 빨아먹을 때 주어진 단서만큼 잘 빨아내야지. 나 혼자 애매하게 축소해서 빨아내면 정보 손실이 생긴다. 그 차원에서 물어볼게.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과 내가 이렇게까지만 뽑아냈을 때 정보량 똑같나요? 아니면 누락된 정보가 있을까요? 뭐가 누락돼서 위나? 러프하게. 그래, 뭔가 5라는 숫자에 대한 정보가 빠진 거 같네.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5라는 정보를 여기다가 추가해야 되겠다. 뭐지? 직접 대입해보시면 금방 확인됩니다. 아, Q 뭐가 뭐네? Q1이 오네. 라고 쓸 수 있겠네. 자, 이렇게 쓰시는 분 한 분 계실 거고요. 얘는 제발 이 두 가지 풀을 다 알아들어주시고 뭐 영상 보고 필기를 하시든 지금 꼭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야 돼. S1 풀이는 모든 해설지에는 바보 풀이니까 필요 없어요. 자, 혹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것과 이것을 한 방에 쓸 거야. 즉 fx를 누구로 내림차순하면 x-1로 내림차순하면 몇 x 빼기 1로 끝날 거다. 5x 빼기 1로 끝날 거다. 그래서 얘는 옴뇸뇸뇸뇸 플러스 5x-1로 끝날 거다. 괜찮냐? 사실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치? 자, 근데 나는 이런 문제는 나 조건으로 풀기 일단 바라긴 하는데 일단 그러면 가볼게. 어떻게 풀 거냐면 fx가 뭘로 시작하는 3차식이긴 해? 1x세제곱으로 시작을 하겠지. 그러면 쟤를 x-1로 내림차순을 한다라고 해도 당연히 x-1의 세제곱항, x-1의 제곱항, x-1의 1차항, 그 다음에 뭐 상수 뭐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 최고차항은 당연히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겠지. 근데 얘는 아직 알아 몰라. 몰라. 근데 나 이 새끼 뭘로 끝난다는 걸 알아? 5x-1로 끝난다는 걸 알겠지. 그치? 그래서 x-1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요렇게 생겼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저 fx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뭘까? 그렇지. x제곱이 없다 라는 걸 활용을 하자. 그래서 여기서 x의 제곱을 찾아볼게. 이 정도 전개는 하자. 이거 몇 x제곱 갖고 있니? 마이너스 3x의 제곱 가지고 있지. 요거 몇 x제곱 있니? bx제곱 있지. 그게 있어야 된다고 없어야 된다고? 없어야 된다고. 따라서 p는 얼마다? 라고 구해주시면 굳이 a 따로 b 따로가 아니라 fx가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채워질 수가 있겠지. 물론 문제에서 a랑 b를 구하세요. 그럼 이것도 전개해주면 되긴 하는데 요구받은 게 F3이니까 여기서 끝내도 되겠지. 3이나 대입하고 일단 답이나 구해둘게요. 아, F2네. 야, F2면 개꿀 아니냐? 2 대입하니까 다 1 되는데요. 일단 답은 9입니다. 돼요? 자, 그러면 왜 내가 위쪽 풀이보단 아래쪽 풀이를 조금 더 이 문제는 좋게 생각하냐 하면 위로 풀었을 때 봐봐. Q1은 5다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잘 봐요. 아무튼 Q가 몇 차씩이긴 하겠네. 곱해서 저거니까. 2차씩이긴 하겠네. 그래서 일단 X의 제곱 지릅니다. 그치? 그 다음 몇 X인지 당연히 몰라. 근데 저 AX랑은 당연히 다른 A겠지. 씨발 그러면 알파벳 도망가. BX. 그 다음에 좀 센스 있는 사람은 그래도 상수함 정도는 끼워 맞출 수 있겠는걸? 이렇게 풀면 저거니까 뭐지? 정도로 둔다고 치면 여전히 미지수 몇 개야? 2개. 이게 Q1은 5다와
뭐 전개 어쩌지 하면 A 저거랑 비슷해지겠지. 로 또 연립을 해야 돼. 즉 이거랑 거진 다를 바가 없이 미지수가 2개 설정이 되잖냐. 그지?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이런 풀이를 앞으로 너네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빠지냐. 오케이. 내가 진짜 미원 수업하면서 인수 계속 인수 거릴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풀이를 해주시사요. 이런 얘기고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9라고 아까 구했으니까. 자, 13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x세제곱 더하기 x분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꼴 보기 싫은 게 있어야 돼. f 안에가 뭐라서 지금 꼴 보기 싫은겨? x분의 1이어서 꼴 보기 싫은겨. 저런 거 무조건 뭐라고 했니?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어. 치환. 그러니까 내가 치환하라고 가르쳐서 치환한다 라기보단 다항함수 안에 x분의 1 들었으면 지저분하지 않냐? 뭐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될 텐데 라고 당연히 느껴주셔야 돼. 자, 요 안에 걸 깔끔하게 바꾸려고 x-1이란 것을 알파벳 t로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t는 x가 0의 우극한으로 가면 t는 어떻게 되나? 무슨 무한? 양의 무한대로 갈 겁니다. 그치? 유리함수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다 바꾸자. 리밋도 t가 무한대로 갈 때 싹 다 바꿀게. x분의 1이 t니까 x는 거꾸로 t분의 1. 세제곱 하세요. t 세제곱분의 1. t분의 1. t 세제곱분의 1. ft하고 깔끔해졌다요. 빼기 1. 또 분수 싫어. 분모분자 t 몇 승 곱해가지고 깔쌈. 세제곱 곱해서 깔쌈. 1 플러스 t제곱. 분의 ft-의 t의 세제곱. 이제 충분히 깔끔하네. 요게 어마 제로인가? 13번이지 우리. 5로 수렴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분모가 t제곱으로 시작하니까 분자는 몇 t제곱으로 시작해야 돼? 분자는 뭘로 시작해야 돼? 5t제곱으로 시작해야 돼. 분자는. 근데 ft에서 t세제곱을 뺐는데 5t제곱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건 ft가 일단 몇 세제곱 갖고 있고 t세제곱 갖고 있고 5t제곱 갖고 있고 뒤에는 몰라. 뭐 이 정도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 이야 당연히 분모 일단 넣어보슈. 당연히 뭐 대유? 0 대유.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지울 거 지워야 되겠네. 액마 1하고 액부 2 분의 fx다 라고 쓰시면 되겠고 그것이 마이너스의 3분의 1이래. 아니, 그냥 3분의 1이래. 자, 그러면 항상 극한은 대입을 해보고 입분은 그냥 보내도 된다고. 요 x 플러스 2분의 이거 뭘로 가 그냥? 3분의 1로 가겠지. 그럼 이렇게만 박스 칠게. 남아있는 요 새끼가 어디로 간다? 얘가 1로 간다. 얘는 따로 3분의로 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놈끼리 끼리끼리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다는 건 혹시 미분계수가 기억나시면 이거 f'1입니다. 근데 안 난다니까 일부러 얘기 안 할게. 자, 이 말로부터 내가 fx가 어떻게 끝난다라고 알아내면 좋다고? 1로 간다니까. 뭘로 내림차순하면? x-1로 내림차순하면 몇 x 빼기 1로 끝난다? 1x-의 1로 끝난다. 라는 얘기겠지. 자, 그러면 앞서 구했었던 이 정보와 이 정보를 합쳐서 최대한 빨리 fx를 찾아보자. 자, 그래서 f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x-1로 내림차순 했을 때 마지막 꼬랑지를 아니까 주어진 식도 x-1로 내림차순 해보려고. 그러면 당연히 x-1의 세제곱의 개수는 뭐겠어? 1이지. 뭐 최고차가 맞아야 되니까. t인데요. 갑자기 x요? 이딴 질문하면 죽입니다. 자, 플러스 x-1의 제곱이라는 항도 있을 텐데 얘 개수가 뭔지는 알아 몰라? 뭘로? 근데 뭘로 끝난다는 건 알아. x 빼기 1로 끝난다는 건 알아. 그러면 얘네들의 뭔가 비교를 통해서 p를 찾으면 되겠네.
누구 항 찾으면 되는 거야? x 제곱에 대한 항을 찾으면 되겠네.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구만. 체리나 여기서 다른 고3 친구에 체린이가 있어가지고 어젯밤까지 체린이랑 계속 수업했었어가지고 휘리나 여기서 x가 뭐 나와요? 전개식 좀 외워 이 새끼야. 자, 마이너스의 3x제곱 나올 거고 여기서 px제곱 나올 거고 더 이상 x제곱은 없어. 근데 이거래는 5. 따라서 p는 8이다. 라고 채워주시면 fx가 나오겠지. F2네. F2 정답은 10인 것 같아요. 됐냐? 오케이. 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펼쳐 나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